小板凳你莫歪.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할 동요 제목은요. 小板凳你莫歪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말 제목은 작고마 의자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의자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동요를 배우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자를 보면서 한 줄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小板凳你莫歪小板凳你莫歪让我爷爷坐下来让我爷爷坐下来我替爷爷捶捶背我替爷爷捶捶背爷爷叫我乖宝贝爷爷叫我乖宝贝 자, 아직 글자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 어려운 낱말도 나오고요. 생소한 글자도 있는데요. 그냥 소리를 듣고 그대로 흉내내는 연습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小板凳你莫歪小板凳你莫歪让我爷爷坐下来让我爷爷坐下来我替爷爷捶捶背我替爷爷捶捶背爷爷叫我乖宝贝爷爷叫我乖宝贝 그래도 한자보다는 한어병음 보면서 읽는 게 조금 쉽죠? 자, 한어병음 읽으면서 갈게요. 자, 小板凳이라고 하는 의자, 요런 의자입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작은 의자를 小板凳이라고 합니다. 자, 반등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자, 한어병음 보면서 갑니다. 小板凳你莫歪 小도 제3성, 반도 제3성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小자가 제2성으로 발음됩니다. 小板凳你莫歪小板凳你莫歪让我爷爷坐下来让我爷爷坐下来爷爷하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를 예예라고 발음해요. 이예, 이예. 두 번째 글자는 약하게 경성으로 발음하고요. 坐下来할 때 뒤에 下来두 글자도 역시 좀 약하게 발음합니다. 让我爷爷坐下来我替爷爷捶捶背我替爷爷捶捶背 마지막 줄이에요. 爷爷叫我乖宝贝爷爷叫我乖宝贝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小板凳你莫歪让我爷爷坐下来我替爷爷捶捶背爷爷叫我乖宝贝 뭐 익숙해져서 숙달이 되면은요 좀 더 빠르게도 읽어보세요. 小板凳你莫歪让我爷爷坐下来我替爷爷捶捶背爷爷叫我乖宝贝 라는 식으로 빠르게 읽는 것까지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줄 한 줄 우리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낱말 익히고 표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小板凳小板凳 자, 요런 그림이에요. 아까 좀 小板凳에서 좀 낮은 거 보여드렸는데요. 좀 높은 것도 있고요. 뭐 이건 1인용이지만 좀 길게 돼가지고 뭐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벤치 같은 그런 것도板凳이라고 합니다. 小자가 붙었어요. 작다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작은 의자가 된 겁니다. 그냥 板凳이라고 하면은 이런 의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통 의자라고 하면은 이즈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즈. 이즈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고요. 板凳이라고 하면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얘기합니다. 뭐 낚시 의자 같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것도 뭐 板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받이가 없이 이렇게 살짝 걸터 앉는 그런 의자를 板凳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자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중국스러운 그런 맛이 좀 있죠. 골동품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板凳 등받이가 없는 의자다. 1인용도 있지만 두세 명이 앉을 수 있는 기다란 그런 벤치 같은 의자도 板凳이라고 합니다. 小板凳你莫歪你莫歪라는 말이 연결돼 나옵니다. 니 하면 너고요. 모 하면 뭐죠? 모자는요. 뭐 하지 말아라 라는 금지를 나타냅니다. 보통 금지를 나타낼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니 비에 뭐뭐뭐 해도 금지고요. 니 모 뭐뭐뭐 해도 금지가 됩니다.
Y라고 하면은요. 글자를 잘 보세요. 발음은 Y라고 제 일성으로 발음하는데요. 글자를 잘 보면은 여기 아니 불자에다가 이 바를 정자가 있어요. 바를 정자, 바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삐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Y라는 이 낱말을 중국어 인터넷에서 이 검색을 하니까 이런 사진들이 뜹니다.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죠? 예. 똑바르지 않고 삐뚤어진 거를 Y라고 합니다. 니 모 Y 하면은 삐뚤어지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에요. 꼬마 의자야, 작은 의자야, 너 삐뚤어지지 마. 의자 이렇게 똑바로 놓여져 있으란 얘기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의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꼬마 의자야, 너 삐뚤어지지 말고 똑바로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Why? 우리말로는요. 왜곡되다 할 때 왜곡할 때 왜자예요. 아니 불자에다 바를 장자 쓴 걸 왜라고 발음합니다. 바르지 않게 삐뚤게 잘못 해석하고 이런 걸 이제 왜곡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자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小板凳你莫歪. 모, 뭐뭐 하지 말아라. 금지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예문 몇 개 보고 갑시다. 모라는 요 글자는요. 금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니 모走 하면은 가지마, 떠나지마 라는 뜻이 됩니다. 니 모 관, 관은 뭐 관여하다라는 뜻으로 야 상관하지마 라고 할 때 니 모 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니 모瞎说, 瞎说라는 말은 허튼 소리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니 모瞎说 하면은 허튼 소리 하지마 라는 뜻이 되고요. 니 모忘了, 忘, 있다, 까먹다 라는 뜻이거든요. 잊지마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니 모后悔, 후회하지마 라는 뜻이에요. 모, 자, 좀 어렵다 라고 느껴지면은요. 오늘 그냥 동요에서 니 모 와이 하나만 외워두시고요. 그냥 비에자를 가지고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떠나지마, 가지마 라고 할 때 니别走, 니别走 하면 됩니다. 아야, 나 상관하지마, 니别管, 니别管我, 我자 하나 더 붙여도 되겠네요. 别管我, 나 상관하지마 라는 뜻이고요. 니别瞎说, 무슨 소리 하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라는 뜻입니다. 你别瞎说. 그다음에요. 你别忘了.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그다음에요. 你别后悔. 너 후회하지 마. 라는 말입니다. 别랑 똑같이 모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小板凳你莫歪. 꼬마 의자야. 작은 의자야. 너 삐뚤어지지 마. 완전히 잘 있어. 똑바로 있어야 돼.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让我爷爷坐下来. 让我爷爷. 예예는 할아버지입니다. 예, 예예를 할아버지 알아두시고요. 让이라고 하면은 뭐뭐로 하여금이란 뜻이에요. 저를 말고 발음합니다. 让. 让자 한 글자만 쓰면은 양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국에서 도로 표지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역삼각형에 让자 하나 써 있는 거 있습니다. 양보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차로나 갈림길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좀 양보하세요라는 뜻으로 요 让자가 쓰여 있습니다. 양보할 때 양자인데요. 양보해 주세요. 뭐 길 좀 비켜 주세요. 뭐 할 때 让한 글자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양보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让我爷爷, 나의 할아버지로 하여금이란 뜻이에요. 我는 나란 뜻이죠. 예예는 할아버지입니다. 예, 예예, 이예, 이예 이렇게 이성경성으로 발음해요. 우리 할아버지로 하여금, 나의 할아버지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坐下来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동요를 듣다 보면은 예예라고 되어 있는 가사도 있는데요. 디에디에라고 되어 있는 가사도 있어요. 간혹 인터넷에 음성 파일 듣다 보면은 让我爷爷坐下来로 녹음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让我爹爹坐下来라고 녹음되어 있는 파일도 있습니다. 爹爹라고 하면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방언 지역에 따라서는 爹爹를 할아버지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요. 爹라고 하면은 아빠, 아버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아빠, 엄마라는 단어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보통 아빠, 엄마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빠는 빠바, 빠바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는 마마, 마마. 뭐 아빠, 엄마 부를 때 빠바, 마마 하고 불러도 되지만 한 글자만 얘기해도 돼요. 빠, 마 이렇게 한 글자만
얘기에도 부르는 호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빠바, 마마라는 호칭이고요. 예전에 이 오랜 옛날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아빠 엄마를 부를 때 아빠를 띠에 띠에라고 부르고 엄마를 냥 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띠에 냥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어요. 자, 아빠 엄마라고 할 때 빠바 마마 이외에 띠에 냥이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오늘 동요에서도요. 让我爷爷坐下来 라고 읽는 동요도 있지만 让我爹爹坐下来 라고 읽는 동요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 버전 소개를 합니다. 坐下来 이어서 나오는 말은 坐下来 앉다라는 뜻입니다. 坐 한 글자만 써도 앉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앉다. 근데 坐 앉다라는 말 뒤에 下来가 붙었는데요. 이 下来라는 말은 동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옴을 나타냅니다. 우리 앞서서 동요 가운데 생쥐 동요에 이런 거 있었어요. 叽里咕噜滚下来 찌리꾸루 군샤라이 떼굴떼굴 굴러내려옵니다. 찌리꾸루가 떼굴떼굴이란 뜻이고 군샤라이가 굴러내려오다죠. 예, 샤라이는 동작 위에서 아래로 내려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走下来 하면은 걸어 내려오다. 飞下来 하면 날아서 내려오다. 그다음에요. 跑下来 하면 달려 내려오다. 滚下来 굴러 내려오다. 坐下来 하면은 앉는 동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옴을 나타냅니다. 자, 坐下来坐下来 앉아요, 앉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让我爷爷坐下来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로 하여금 앉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줄에 의자한테 얘기를 하죠. 小板凳你莫歪 꼬마 의자야, 작은 의자야, 너 삐뚤어지지 말고 있어. 그 다음에요. 让我爷爷坐下来 우리 할아버지 좀 앉게 해줘, 앉게 해주렴 이라고 지금 의자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앉다를 坐 坐下来는 앉으세요라는 뜻도 되고 동작이 아래로 내려옴을 나타내 줍니다. 자, 앉다라는 말 하기 전에 우리 저 랑자 조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 할아버지로 하여금이라고 할 때 랑자를 사용했어요. 그죠? 자, 让他走吧. 로 하여금 가게 해주세요. 그녀로 하여금 그냥 가게 하세요. 라고 할 때 让他走, 让他走吧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그냥 가도록 냅둬. 그냥 가게 해줘 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로 하여금 가도록 하세요 라는 얘기죠. 让我来, 让我来,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라이자는요, 오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라이라는 이 동사는요, 오다라는 뜻 이외에 다른 동사를 대신해서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할 때 让我来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뭐 랑자 없어도 돼요. 我来我来 내가 할게 라는 뜻입니다. 让我来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요. 你让我死啊 你让我死啊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영화 속의 한 대사이기도 한데요.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경찰한테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난 널 봐줄 수가 없어. 난 경찰이야. 그랬더니 너 나보고 죽으라는 거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你让我死啊 영화 그 무간도에 나오는 대사기도 하죠. 你让我死啊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나로 하여금 죽으라는 얘기니?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让我爹爹坐下来让我爹爹坐下来 爹爹 좀 전에는 예예 나왔었죠. 爹爹를 넣어서도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앉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에서 할아버지는 예예, 아빠는 디에디에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앉아라 라고 할 때 그냥 쪼 한 글자만 써도 돼요. 쪼 앉아 라는 얘기예요. 반말투지요. 거기에 빠 자 하나 붙여도 괜찮아요. 앉아라. 쪼봐. 빠자가 붙어서 명령, 권고, 추측, 동의, 제안 여러 가지 어감을 나타내는데요. 일단 뭐 하세요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둡시다. 쪼봐, 앉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존댓말로 조금 더 정중하게 얘기하려면은 칭자를 붙이면 됩니다. 칭쪼 두 번 얘기하기도 합니다. 앉으세요 라고 할 때 칭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坐下来, 你坐下来 앉으세요 라는 얘기예요.
앉으라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坐 한 글자만 써도 되고 坐吧 해도 괜찮고요. 정중하게 请坐 해도 되고요. 坐下来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근데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서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침대에 누워있어요. 근데 음식을 먹을 시간이 됐어요. 밥 시간이 돼가지고 자, 앉아서 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요. 坐下来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을 때 동작이 내려가지만 누워있는 사람은 몸을 이렇게 세워야 앉는 게 돼요. 이 경우는 坐下来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럼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앉아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坐起来, 坐起来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어나 앉으세요 라는 뜻이 돼요. 중국어에 방향보호라는 것이 있어요. 수어 뒤에서 이 동작이 일어나는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下来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起来라고 하면은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앉아서 밥 먹어라고 할 때는 你坐起来吃吧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방향보호다. 비동량어를 일단 하나 들어둡시다. 자, 앉으라는 표현 쭉 여러 가지 설명해 놨는데요. 상황에 맞게 적당한 표현을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让我爷爷坐下来 우리 할아버지 앉게 해줘 라는 문장이 나왔고요. 자, 이어서요. 我替爷爷捶捶背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我替爷爷 我하면 나고요.爷爷는 할아버지죠.替라는 말은요. 무엇을 대신해서 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라고 할 때 我替爷爷라고 합니다. 我替爷爷捶捶背 捶捶背는 등을 두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등을 두드려 드립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등을 두드리는 것은 할아버지를 도와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티자 대신에 중국어에 돕다라는 뜻의 빵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我帮爷爷捶捶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빵, 돕다라는 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티자 대신에 쓸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我替爷爷捶捶背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등을 두드려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捶捶背 捶 두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捶背 등을 두드리다. 이 동작 그림에서 볼 수 있죠. 我替爷爷捶捶背 捶 제2성으로 발음합니다. 두드리다. 뭐 주먹으로 두드리는 것도 있고요. 망치 같은 것으로 두드리는 것도 역시 捶라고 얘기를 합니다. 背라고 하면 뭐예요? 등이에요. 제4성으로 背라고 발음합니다. 捶背가 등을 두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背자는요. 제1성으로 背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背라고 발음하면 없다, 등에 짊어지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성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4성으로 背라고 읽으면은 등이라고 하는 명사도 되고요. 암기하다, 암송하다 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제1성으로 背라고 읽으면은 없다, 짊어지다 라는 뜻이 돼요. 자, 등을 두드립니다. 捶背 내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등을 두드려 드립니다. 我替爷爷捶捶背我替爷爷捶捶背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爷爷叫我乖宝贝爷爷叫我爷爷할아버지가 叫 부릅니다. 네, 말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다라는 얘기예요. 叫我 나를 불러요. 네, 爷爷叫我 叫라고 하는 동사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小小鸭子嘎嘎叫 하면은 오리가 꽥꽥대고 운다. 小猴子吱吱叫 하면은 원숭이가 끽끽거리고 온다 라는 식으로 동물이 울다, 짖다 라는 뜻이 있고요. 누구를 부르다 라고 할 때도 叫를 쓰고요. 이름을 뭐뭐라 부르다 라고 할 때도 叫자를 씁니다. 또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역동사의 용법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누구누구를 부르다 라는 뜻으로 叫 하나 기억하세요. 할아버지가 나를 불러요. 근데 뭐라고 부르냐? 爷爷叫我乖宝贝乖宝贝乖宝贝하면 뭐예요? 예, 乖는요 착하다 라는 뜻이고요. 宝贝라고 하면은 보배예요. 소중하고 귀한 존재를 우리 보물이라고 할 때 宝贝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부를 때라든지
부모님이 아이를 부를 때 아야, 我的宝贝, 우리 보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宝贝 발음이 또 베이비랑 또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귀여운 아기를 宝贝라고도 합니다. 宝贝 보배라는 뜻인데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기도 하고 아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我的宝贝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나를 귀여운 아기라고 불러주시네요. 爷爷叫我乖宝贝. 乖 하면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여운 아기도 좋지만 착한 아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착하다라고 할 때 乖, 很乖 이렇게 얘기합니다. 乖 제1성으로 발음합니다. 乖라고 제4성으로 발음하면은 이상하다라는 뜻이 되죠. 네, 奇怪 할 때 怪는 제4성이고요. 착하다는 乖 제1성으로 발음합니다. 자, 우리 한글로 해석을 보면서 한 줄 한 줄 읽어볼게요. 꼬마 의자야, 삐뚤어져 있지 말고, 삐뚤게 있지 말고. 小板凳你莫歪. 小板凳你莫歪. 우리 할아버지로 하여금 좀 앉게 해주렴. 让我爷爷坐下来. 让我爷爷坐下来. 내가 할아버지 등을 두드려 드리면은 여기서 물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굳이 그 말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하면은 그냥 내가 할아버지 등을 두드려 드리면 이란 뜻이에요. 我替爷爷捶捶背. 我替爷爷捶捶背. 할아버지가 나를 착한 아이라고 하시네요. 爷爷叫我乖宝贝. 爷爷叫我乖宝贝. 자, 반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런 게 이제 반덩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앉으면 좀 편하게 생겼네요. 자, 안목 한번 외워봅시다. 小板凳你莫歪让我爷爷坐下来我替爷爷捶捶背爷爷叫我乖宝贝. 글자 보면서 한번 더 해볼까요? 小板凳你莫歪让我爷爷坐下来我替爷爷捶捶背爷爷叫我乖宝贝. 자, 빠르게 합니다. 小板凳你莫歪让我爷爷坐下来我替爷爷捶捶背爷爷叫我乖宝贝. 반복해서 보시면서 편하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하셔야 돼요.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정확한 발음으로 할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이 되면 빠르게 하는 연습 해보세요. 자, 오늘도 동요를 배우고 이 문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소개를 합니다. 이게 바로 반덩이에요. 현대식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예전에 이렇게 좀 길게 생긴 이런 반덩도 있고요. 小板凳 하면은 좀 이제 낮은 걸 얘기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반덩이라고 발음 표기하고요. 좀 낮은 반덩. 이런 걸 이제 小板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등 두드려 드리기 위해서 낮은 데 이렇게 앉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꼬마가 이렇게 서서 하니까 뭐 키가 대충 맞을 것 같죠? 어린이가 할아버지 등을 두드려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반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요가 많아요. 앞으로 또 다른 동요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생각나는 거, 요 동요 하나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板凳宽扁担长扁担绑在板凳上板凳不让扁担绑在板凳上扁担偏要扁担绑在板凳上. 똑같은 발음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绕口令, 잿말놀이에 해당하는 동요입니다. 板凳宽扁担长扁担绑在板凳上板凳不让扁担绑在板凳上扁担偏要扁担绑在板凳上. 굉장히 발음이 좀 이렇게 혀가 꼬이는 그런 동요인데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자꾸 꼬였는데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板凳宽扁担长扁担绑在板凳上板凳不让扁担绑在板凳上扁担偏要扁担绑在板凳上. 힘드네요. 여러분들 이런 동요 재밌게 배롭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건 그냥 참고로 올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암기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동요 갖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谢谢，我们再会。